총회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현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는 예상된 시간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었어야 하는데 아마 계획보다는 좀 시간이 30분 정도 좀 늦춰진 것 같아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 우리나라 순이었는데 아직 시작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경화 총장님, 네. 저 총회장, 저 위치에 좀 여러 사연들이 좀 있다면서요? 예, 지금 넓은 의미로는 파리에서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정구역을 보면 파리 경계선을 조금 벗어난 소자치구인 이실레 물리노라는 그런 지명의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프랑스 단어 지명의 뜻이 우리말로는 물레방아, 수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담이지만 뭐 비가 안 오고 물이 부족한 사우디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뭔가 물레방아하고 조금 더 정서적으로 연대감이 있으니 저 장소에서 부산에도 좋은 기운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막밖에 없는 사막 위주인 사우디보다는 수변인 부산이 더 좋은 기운들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뭐 뒷얘기까지 지금 우 총장께서 전해주셨는데 그 부산 얘기도 했고 뭐 우리와 인연이 깊은 총회장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부산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산 송상현 광장은 저기 보이시면 저 전광판 저희 채널A가 중계하는 실시간 영상이 지금 전광판에 있거든요. 지금 응원도 한창 열띠게 진행이 돼 있고 한 대략 뭐 인파들이 좀 많이 모였고 그러게요. 지금 뭐 조금 쑥스럽고 뭐 영광이긴 합니다만 저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제 모습도 나오네요. 저희 마찬가지로 뭐 저희보다 좀 더 못지않게 많은 부산 시민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좀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월드컵 국가대표 응원전 못지않게 다들 응원 도구를 들고 앞으로 있을 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 연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각 부산 송상현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현장 잠시 뭐 저희 영상과 채널의 영상과 함께 잠시 보고 왔고요. 아마 지금 시간이 우리나라 지금 10시 23분을 좀 지나고 있고 예상보다는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11시가 좀 넘어서야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조아라 기자. 네. 순서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리나라 순인데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한국, 이탈리아 순인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와 2파전 가장 우리나라보다는 또 먼저 출발을 했고 엑스포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2파전 양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끌고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오일머니를 투입을 해서 좀 독주 체제를 가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좀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0대 49 정도의 표차였는데 저희가 따라잡으면서 현재 한국과 사우디가 80대 87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 표차까지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오일머니가 없다 보니 저희가 한국의 성공 신화를 전수를 하고 또 그 각 나라별로 맞춤형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 각국의 나라가 오히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와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오히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우디 지지를 했던 나라들이 철회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하도 사우디가 그 많은 나라들을 이제 지지를 이끌어냈다 보니까 이 회원국들이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열띠게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기자 말은 이게 애초에는 뭐 그게 꼭 오일머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디 쪽으로 좀 기울었던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좀 뒤늦게 그리고 되게 열심히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약간은 곤란하고 우리 쪽으로 좀 오는 분위기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태리가 EU 회원국이잖아요. 그리고 나토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한국으로 쏠릴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또 갑자기 이탈리아를 지지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겠다 이렇게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 이탈리아도 같이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로마를 대표하는 관광지 콜로세움 위에다가 저렇게 또 이탈리아도 나름대로도 본인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꽤 많은 공을 들인 화면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뭐 잠깐 화면에 나왔다시피 뭐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도 예전에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초반에는 열세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데 지금은 물론 뭐 이거 우리 정부의 자체 표수 계산이긴 합니다만 80대 87까지는 좀 따라온 거 아니냐. 만약에 저 표 계산이 정확하다면 야, 저 7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현장 분위기나 현지 분위기는 좀 김수영 교수 어떻게 본다고 판단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야죠. 뭐 맨 처음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월드컵도요. 맨 처음에 일본이 거의 유치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 막 따라잡아서 공동 개최까지 우리가 따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뒷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고 부산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크하는 게 부산에 유치하자고 함께 힘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오일 그리고 머니 이런 쪽인데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K컬처 그리고 전 세계인이 아는 여러 가지 K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지금 열세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이유가 이제 인권 문제가 좀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반체제 언론인 살해 배후가 빈살만 왕세자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인권 단체들에서 좀 이제 항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면허가 가능하게 된 게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제가 사우디를 욕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여론적인 것들을 고려할 때 부산이 충분히 뒷심을 발휘해서 어쩌면 뒤집히고 우리가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7시쯤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서 여러 의견들을 교환했는데 또 아무래도 지금 파리 현장에서 엑스포 유치전이 벌어지니까 근데 조 기자 알려지기로는 또 마크롱 대통령이 빈산만 여러 뭐 교감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듯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현지에서 나와서 오늘 저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만남이 꽤 좀 중요해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었는데 현재 프랑스는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프랑스가 이 국제 박람회 기구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나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 외교를 통해서 표를 좀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표를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도 총리가 이제 파리 현재 도착해서 또 마크롱 대통령 만났군요. 네. 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대통령이 사우디 지지를 공표한 것은 맞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아주 심층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약간의 예양 차원에서 우호적으로 본다 그런 뉘앙스였다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도 득표 활동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사우디에 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박람회 유치 장소에 관한 거를 생각을 할 때 박람회 장만 또는 거기만 어떻게 잘 꾸며졌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 세계 모든 회원국 입장에서 또 수천만 명의 관광객 입장에서는
박람회 장도 보고 그 나라 안에 다른 곳도 좀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장소를 정하는 변수 중에 또는 고려 사항 중에 박람회와 관계된 것 더하기 그 나라 자체의 매력, 그 도시의 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부산이 좀 우위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쪽에서 사우디 우호적이었던 거는 좀 의례적인 뭐 인사치레일 수도 있다. 뭐, 뭐 이 얘기 그렇게 좀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었다. 예.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조 기자요. 네, 그런데 사우디가 이번에 그 PT 주제를요, 또 변화의 시대라고 주제를 또 잡고 있습니다. 변화의 그러니까 시대. 지금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를 많은 나라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2차 PT 때는 여성 인권이 열악한 나라라는 그런 지적들을 좀 의식을 해서 여성 인사를 또 PT에서 내세웠었고요. 3차 PT 때는 또 이 네옴시티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 국제 인권 기구라든지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기구들이 이 프랑스를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또 여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그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뭐 변화 조 기자가 그 모토를 삼아서 사우디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이 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현장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볼까요? 예. Cosmopolitan city of more than 7 million people, 48% of whom are non-Saudis, coming from more than 100 countries. It is a city proud of its deeply rooted, authentic identity and rich cultural heritage. We are confident of our ability to deliver an unprecedented 예. experience to the 조금 world. 전 한 대략 6, 7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프레젠테이션 시작이 됐고요. 대략 예상보다는 3, 40분 정도 그 총회 프레젠테이션 일정들이 좀 다소 늦춰진 것 같은데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연설 프레젠테이션 아마 11시쯤 좀 넘어서 즈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 중에 좀 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이곳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가 시계를 지난 4월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뭐 우리와 초반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열세 아니냐 이런 평가들 분명히 있었는데 부산에 이 엑스포 실사단이 다녀간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had a very, very warm welcome here in Korea, and we have been enthusiastically greeted by the citizens of Busan.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그 실사단 당시 영상을 좀 봤는데 우 총장님 이게 뭐 우리 스스로 너무 만족하는 거 뭐 띄울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로 몇 달 전에 실사단 다녀간 이후로 좀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보고 느꼈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선 그 실사단이 4월 초 부산역 도착할 때 깜짝 놀라고 어메이징 부산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실사 일정을 잘 마치고 떠나기 전에 광안리 불꽃 쇼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예. 그 과정 전체에서 진정성이 담긴 그리고 성의가 있는 부산의 준비 상황을 보고 실사 단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아, 부산이 하면 다르구나. 부산이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그 실사단 보고서에도
그런 뉘앙스들이 다 표현들이 영어 표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괜찮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강조하는 단어들이 쓰인 구체적인 보고서가 단어들이. 작성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때 부산 지역 방송에서도 몇 번 생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정말 가슴 뿌듯하다. 준비를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니 그 실사단들도 그 진정성을 느꼈다. 예. 이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전부 역시 부산이 잘했습니다. 부산이 굉장히 승산이 있을 걸로 봅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둑으로 치면 불개승, 불개패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라 끝내기까지 다 해보고 그럼요. 한두 집 차이 나는 이 지금 개가 바둑이 됐는데 우리가 몇 집 앞선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실사단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확실한 건 우리나라의 기세가 만만치 않고 많이 기세가 좀 대단하다 이 얘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앞서 치고 나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 투표를 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데 이게 어떤 좀 여러 내막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사단 방문 이후에 우리가 급격하게 표를 좀 쫓아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예. 이 실사단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보면은 특히 우리의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났었고 특히 실사단이 왔을 때 2020년 두바이 엑스포 당시에 이 사막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우리 실사단이 방한 전에 이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사막으로 인해서 많은 좀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고 예. 또 특히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종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속성 있게 이 엑스포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실사단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막상 방한을 해보니 여야가 합심을 해서 결의안을 채택해버렸거든요.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사라졌었고요. 또 이번에 프랑스를 방문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 한국이 열심히 좀 뛰어들다 보니까 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표를 획득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표를 쫓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지하기로 한 국가들을 좀 압박하는 차원에서 공개 투표를 하자 이렇게 국제 박람회 기구에 제안을 했던 건데요. 예. 하지만 이 박람회 기구에서는 무기명 투표 원칙을 지키기로는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빈살만 왕세자 좀 나오고요. 예. 제가 조금 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계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 기구 입장에서 실사단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지지 정도 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는 경제계가 문화계가 범국민적으로 어떻게 지지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예. 거기에 절대 왕정의 정책 결정 과정은 굉장히 왕정 중심입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있더라도 반영의 정도가 다른 사회하고 좀 차이가 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있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실사단을 2번씩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조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정부의 의견, 정부의 강한 입장이 있는 데다가 예. 또 여러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SK, 삼성 모든 기업들이 다 지지를 하고 있고 문화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엑스포를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굉장히 부산 엑스포로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유치 활동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초반을 넘어서 중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연사가 좀 바뀌었고요. 아마 여러 얘기들이 이제 사막 위에다가 엑스포 위치를 위해서 많은 건물들을 건설하겠다. 최근에 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방한했을 때 얘기했던 뭐 네옴시티와 비슷하게 엑스포도 그렇게 잘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좀 미리 알려진 얘기가 있거든요. 또 다른 연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저희도 뭐 동시 통역을 준비했으니까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라 기자 그리고 우 총장께서 말씀하셨던 걸 좀 종합해 보면 김수영 교수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절대 왕정인 사우디아라비아
나라의 특성상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 나라는 총력을 위해서 가는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여야가 당연히 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나라 시선으로 비춰봤을 때 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여야가 아마 조금 의견이 다르면 엑스포에 총력전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면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사라졌고 실제로 이번 파리에도 부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 함께 가서 같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옵니다. 일단 부산 엑스포를 처음에 기획한 게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러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었고 다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보수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뭐 국제적인 시선에서는 좀 불안정한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고 역동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독재 국가가 유치하는 게 맞죠. 왕정 국가, 봉건적 국가가 유치하면 왕정은 천년만년 대대손손 그 왕세자가 물려받고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일관되게 이 엑스포를 추진할 수야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할 때 결코 왕정이 민주제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참 그 정치인들이 이제 여야가 아주 많이 요즘 싸우고 있는데 모처럼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사이좋게 의원들이 지금 파리에 가 있거든요.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사실 2030년에 이걸 유치하게 되는데 2030년에 어느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대통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건 뭐 민주당이건 어느 당이건 총력을 기울여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따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모처럼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보기 좋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또 국제사회의 어떤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호, 이상원, 전재수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함께 파리로 출국해서 이건 뭐 진보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7년 뒤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의 키워드가 미래, 약속, 보답, 연대인데 미래에 대해서 조금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1970년에 오사카에서 세계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 오사카에서 55년 뒤인 2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70년도 엑스포를 오사카에서 할 때 중학생이었던 사람이 아주 거물 외교관이 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1970년 당시는 전후 일본이 도쿄올림픽 통해서 이제 막 다시 세계 경제 주체로 돌아오던 시점이고 독일을 막 앞서면서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되는 시점인데 예. 중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오사카 박람회장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했던 선생님들의 가장 큰 메시지가 너희들의 미래가 여기 오사카 박람회장에 있다. 그랬는데 55년 뒤에 또 오사카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원로가 된 그 당시 중학생 일본 외교관 얘기가 자기들은 그때까지 패전 국가의 중학생, 학생으로 정말 미래가 어떤지 불확실했었는데 예. 엄청난 미래를 보여줬고 비전을 제시해줬고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 PT의 4가지 키워드 중에 미래가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전체 박람회 주제에도 일맥상통하고 우리의 아들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들한테 미래 비전을 갖도록 하는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진 국제 잔치의 장이기 때문에 예. 그 미래라는 키워드로 PT를 하면 전 세계 인류들에게도 미래를 보여주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자산,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PT 핵심 키워드 첫 단어가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잠깐 현장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우리 자체 집계로는 7표 정도로 따라붙었다. 네. 그럼 몇 나라, 뭐 굵직한 나라가 어디가 변수냐 했을 때 좀 취재를 해봤더니 중국과 북한이 좀 변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남미 국가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를 지지할 수 없겠다라고
전달을 해왔는데 그 예. 이유가 제3국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제3국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3국이 어딘지 저희가 외교 채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봤는데 바로 중국이 이렇게 조금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 이 중국은 2035년에 엑스포 유치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또 엑스포가 열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2025년 일본 오사카 그리고 2030년 부산 엑스포까지 성사가 될 경우에는 이 동북아 3국이 연속으로 엑스포를 개최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쉽지 않다고 보고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이 미중 간 지금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고 이 중국은 사우디를 지지하는 이런 형국을 보이면서 미중 간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 밀린 분담금까지 내면서 오는 11월 최종 투표 표결에 이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당국이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인지 중국인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곳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프랑스 현지 분위기도 미리미리 좀 살펴봤고 막판 표심, 오늘 승부처, 분수령 어떤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어요.